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홍산옥기 치우천왕 형상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치우천왕 다 누구나 지금 대한민국 치우천왕 모른다면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붉은 악마 다 기억하실 거고요. 2002년 월드컵 감동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치우천왕에 관련된 여러분들 중국의 소식 들으셨죠? 한국에서는 치우를 부정하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 산동성 동이문화를 중국 문화로 가져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홍산옥기 치우천왕 형상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도깨비 문화, 기면, 귀신의 이제 모습이라 기면, 이제 중국에서는 도철문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보면요. 이제 짐승이다, 무서운 짐승이다, 이런 쪽으로 알려지는 것이 이제 도철문입니다.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짐승 모양이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용어로서 이제 도철문을 쓰는데 보면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들어오면 이제 도깨비라는 거, 이제 기면이라는 이런 쪽으로 많이 불립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제 우리나라 기와장에 많이 나오는 모습. 저것이 말 그대로 이제 한쪽에서 보면 귀신의 모습이 돼가지고 기면, 귀귀한 모습, 아니면 도철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정겨운 도깨비. 아마 지금 나이 어리신 분들 도깨비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반드시 도깨비 이야기 들었고, 도깨비 불도 봤다, 아니면 도깨비하고 씨름하고 새벽에 왔다고 이렇게 육성 정은자들도 있는 시대가 저희들이었습니다. 밤에 오다가 도깨비를 만나는데 나중에 이제 씨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워서 잤는데 깨보니까 무덤이더라, 이런 쪽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그 도깨비 이야기. 아니면 이제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바로 빗자루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저희 어렸을 때 하도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고, 저희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는 아예 도깨비가 어디에 있었는지까지도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또 시골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 동네 어느 지점에 항상 저녁에 오면 우글우글 거리는 게 앞에 있었다, 시커먼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지점에 있었다는 까지도 그 동네 이제 분들도 알고 있고, 저희 집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이제 도깨비 하면 만화 영화 속에나 이야기할까요? 도깨비 이야기 나올까? 아마 그런 기억이 없을 겁니다. 다음에 이런 관련된 이야기, 아마 재미난 이야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도철문의 기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될 게 이제 역사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으셔야 되니까 이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서 지역의 하가점 하청의 질그릇에 그려진 외뿔 짐승 모습의 이제 도철문 형태입니다. 보시면 저것이 이제 지금 역사에서 우리 말하는 동북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에서 가장 이런 시기에 말 그대로 그려진 도철문의 형태입니다. 저것을 이제 중국 학자 곽대순제라는 분이 이 모습이 황하 문명권으로 내려가서 도철문의 기운이 되었다고 견해를 밝혔죠. 그 모습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립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가점 하청의 질그릇에 저 도철문이 저리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제 복기대 교수님의 맥의 기운과 전성에 관한 초보 연구, 그리고 홍산문화와 하가점 하청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실론, 이 두 가지 논문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신다면 이쪽 지역에 이제 발굴 내용, 발굴 문화, 또 이제 이런 부분, 우리 문화하고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을 두 개의 논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논리적 그런 역사의 틀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기본적인 논문이 검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한번 이제 워드 쳐가지고 이 논문이 이제 검색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자기들 말하는 어떻습니까? 도철문 형태입니다. 왼쪽은 낙양박물관에 있는 어떻습니까? 그 출토된 청동기에 이제 도철문이고 보면요. 오른쪽은 주나라 이제 화로에 그려진 도철문. 저기 이제 눈구멍 큰 거 있죠, 보면요. 도깨비 형상으로 이제 그려진 저런 모습으로서 이제 저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학술 용어로서 도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많은
나라는 신라시대 문고리도 보시면 이제 도깨비 형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분들 많이 보신 통일신라시대 도깨비입니다. 기와죠 보면요. 기와장에 멋있게 저렇게 도깨비 형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도철문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쓰죠, 보면요. 그냥 도깨비 모습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다른 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백제라든지 경주 쪽에 있는 그 문화권 보시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는 저 문화가 다 있습니다. 도깨비 문화가 다 있는데, 중국은 이제 말 그대로 저것이 내려오다가 지금은 많이 쓰입니까? 보면 잘 아마 쓰진 않을 거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저 도철문은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 운양은 이렇게 다 여러분들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왕도깨비 이야기, 이제 근데 도깨비 형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제 치우천왕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저렇게 다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목조 건물이라든지 가보시면 목조 건물에 반드시 용도 있고 봉황도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이제 도깨비 형상의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불교 사찰이라든지 보시면 그 칠해놓은 데 있죠 보면요. 예쁘게 이제 그 칠해놓은 그쪽에 보시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저 도깨비 그림. 도깨비는 이제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도깨비 모습을 그릴 때 치우천왕을 형상했다는 이제 그 내용이죠 보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역사적으로 치우천왕을 모신 분은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진시황제. 진시황제는 전쟁을 하러 나가면 반드시 치우천왕께 제를 모시고 나가고요. 또 항고조 유방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자, 치우천왕께 이렇게 전쟁을 나갈 때는 제를 모시고 가서 나중에 쉽게 말하면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도 통일하죠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유명한 치우천왕을 모신 분은 여러분들 명량영화 보시다시피 바로 이순신 장군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치우천왕께 제를 모시고 전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둑질해 가지고 그 한강 쪽에서 치우천왕에 제를 올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역사적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치우천왕 문화가 이렇게 많이 전파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은 주나라를 이제 건국하는데 많은 창업 시조에 어떻습니까? 바로 오른팔이었죠. 강태공의 지략 속에서 주나라가 탄생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나라가 건국된 뒤에 강태공은 어떻습니까? 제 나라에 이제 봉업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그때 강태공이 제 나라를 다스릴 때 반드시 했던 문화가 뭐냐면 팔신제입니다. 팔신제. 8명의 신을 모시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병주가 나오죠. 저 병주가 누구냐면 바로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께 제를 모시는 저 8분의 어떻습니까? 신 중에 치우천왕이 있는데 저 문화가 제 나라의 강태공에 의해서 중원 문화에 깊숙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중원 사람들 아까 진시황이라든지 항고조 유방은 당연한 거고 보면요. 반드시 이제 역사에 전쟁이라는 관련될 때는 반드시 치우천왕께 제를 모시는 문화가 중국의 문화 속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사마천 사기에 치우천왕이 황제현한테 졌다고 패장이라고 해놨는데 왜 치우천왕을 중국 사람들은 다 모실까요?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죠. 결국은 치우천왕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겼다는 승리의 신이, 전쟁 승리의 신인데 사마천이가 역사 속에 사기를 쓰면서 거꾸로 치우천왕이 말 그대로 패장한 것처럼 이렇게 기술해내죠. 하지만 그 역사를 아는 중국 사람들도 진시황제도 항고조 유방도 어떻습니까? 황제현은께 천제를 황제현은한테 제를 모시고 전쟁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치우천왕에게 제를 모시고 전쟁을 하러 나가지고 승리해가지고 통일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치우에 관련된 문화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 언제냐면 바로 1999년 바로 이제 치우학기가 성립되는데요. 바로 이제 지금의 이제 역사의병대 총사령 그리고 한배달을 이끌어 오신 아마 역사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배달 잡지를 옛날에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육사 출신이고 장군 출신이고요. 이제 전역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역사 박사를 취득하면서 제일 이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치우에 대해서 문화를 우리 역사 속에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우학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치우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결되는 이 내용을 알린 분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박정학 이사장님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이고 보면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릴 거요. 자, 여러분들 2002년 감동 잊지 못하죠. 바로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의 모습이 우리나라 도깨비고 바로 치우천왕의 형상이죠. 저 조화로서 2002년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똘똘 뭉쳤고 진짜 말 그대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학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당군만 이야기해도 부정하죠. 당군도 신하다. 그 이전의 역사는 당연히 거짓말이다. 이리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치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우천왕, 치우 이야기하니까 책을 줄여냅니다. 자, 치우 오래된 역사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정신병자라는 거죠. 치우에 정신병자들이 다 해가지고 붉은 악마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저런 식으로 글을 쓰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저 출판사는 저런 쪽 책을 자주 냅니다. 식민사기 그런 책을 자주 내는 출판사가 저 출판사인데 보면요. 자, 저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치우를 당군도 인정 안 하니까 그 이전에 치우를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겠죠,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까지 내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자, 그런 치우천왕을 이제 산동성뭉이 동이문화와 이제 연결해가지고 치우천왕을 중국의 조상으로 이번에 흡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세 분의 자기들 조상이 돼가지고 치우천왕, 황제는 염제신농, 진주광씨시죠. 저 세 분을 전부 다 동이족입니다. 저 세 분을 자기들 조상으로 공식적으로 모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치우천왕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부정하는 사이에 중국은 치우천왕을 자기들 시조로 이제 묘시기 했다는 거. 이게 중화 3조당입니다. 여러분들 탕록에 가보시면 다 아마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차라리 그 치우상도 설명 좀 해주시면 이거 좋겠습니까? 보너스로 꼭 다음 편에 달아야 되는데 오늘 뭐 또 달아야 됩니까 보면.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선물을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홍산문화 얼굴 모습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자,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구멍 뚫은 거하고 모습이 이 나오는데 보면요. 마스크인데요. 예. 치우를 연상케 해요. 자, 치우천왕의 비슷한 모습이죠. 아직 근데 아마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께 더 자세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또 있냐면 여러분들, 자, 너무 이제 비슷해지죠. 자, 이런 모습의 옥기. 이것도 옥이 지금 얇게 깎았습니다. 얇게 깎아가지고 서로 이제 투명한데 보면요. 자, 이렇게 모습을 새겼습니다. 이게 어디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자마자 이제 치우 문화다. 또 여러분들 아마 이 문양 비슷하게 볼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문양. 이것도 같은 계통이죠, 보면요. 네. 일명 중국에서는 이제 치우라는 것보다 도철문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도철문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자, 이렇게 금에도, 청동금에도 새기고 보면요. 도자기 나오는 경우는 토기에도 나올 겁니다. 이런 모습 새겼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거는, 자, 그 고향 땅, 이 문화가 이 도철문, 치우에 관련된 문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고학에서 이 도철문 문양이 고조선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홍산문화 지역에서 발굴됐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고, 자, 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도 아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치우상을 연상할 수 있는 옥기가 오늘 처음 공개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건 도철문 비슷하고 보면요. 둘 다 같은 계통인데, 자, 이렇게 이걸 크루즈베가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아까 두 개 이제 다시 공개가 드립니다. 자, 아까 보셨던 내용. 자, 이 옥기. 요것도 이제 비슷하고 보면요. 아까 이제 사람 얼굴 모습. 이것도, 자, 치우를 비슷하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보면. 자, 왜 중국이 홍산 문화를 치우천왕하고 10년 전쟁을 했던 황제 헌원의 문화라고 주장하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치우천왕도 실존했던 인물이고 황제헌원도 실존했던 인물인데 그 치우천왕의 문양이 나오는 이 도철문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홍산 문양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치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보더라도 치우는 산동성하고 동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절대로 치우천왕을 자기들 3조 세 분의 조상 중에 한 분으로 추정하지만도 주인물로 안 내줍니다. 누구를 내주느냐? 바로 황제헌원 그리고 진주광 시조인 염제 신농씨를 앞으면서 특히 중심은 뭐냐?
바로 황제 헌헌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홍산문화는 황제 헌헌의 문화라고 지금 주장해가지고 완전히 성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가보시면 현지에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오늘 문양 보십시오. 여기 드러나는 유적에 오늘 문화 흔적 보시니까 이것이 어느 문화라고 여러분들 판단되십니까?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이런 옥벽이라든 이런 것도 참 이게 예의 문화라든지 망잔 문화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이게 다 유추할 수 있는 문화의 근원 자리가 기원체가 바로 홍산 문화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오늘 유적으로 유물로서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너무 많은 걸 보여드렸는데 좀 정리를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홍산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비롯해서 네. 또 그 유적의 유형과 유물의 유형들은 그 신석기 시대 초기에서부터 출범했다고 보기에는 정말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대단한 그 물질적인 그런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그게 그 영토가 중국 땅에 있다는 것이 우리 학계나 만약에 그게 우리 한반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 있었다면 이미 명쾌하게 밝혀져서 우리와의 역사성이라든가 이 문명과 그 유적유물이 가지고 있는 그 실체에 대한 모습들이 잘 드러났었을 텐데 그게 이제 우리 영토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자들도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 부분을 보고 전체인 양 판단하는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그래도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이 홍산 문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황하 문화하고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황하를 지금까지 강조했지만 지금은 이 요하 문화가 중화 문화의 근원으로 또 북방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일본에서는 또 아까 제가 다른 편에 보여드렸던 그 이렇게 흑룡화의 뭡니까 귀걸이를 가지고 이것이 일본까지 전파됐다는 루트를 가지고 홍산 문화가 일본 열도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제가 자료를까지 봤습니다. 근데 왜 유독 한국의 사학계만이 여러분들 이런 유물을 왜 부정합니까? 역사를.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중국 땅이지만 또 문화권으로 본다면 이 홍산 문화는 중국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한중일 문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리고 인류 문화사에서도 어떻습니까? 진짜 다시 조명되어야 될 최초의 문화라고도 신석기 최초의 문화라고 조명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유적이 다 남아있는데도 이것을 한국 사학계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쳤던 단군 신화다. 그 이전에는 역사가 없었다. 이 논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이 문화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그거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이 사학계에서 그거는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홍산 문화의 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조명해 드릴 건데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듣더라도 오늘 유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홍산 문화, 유물만 보더라도 문화의 접근성을 아마 여러분들 다 확보하셨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소중한 유물을 직접 이제 공개하신 박문호 원장님께 여러분들 많이 댓글로 동기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많이 또 여러분들 이 문화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 후세에 전달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우리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많이 퍼날라가지고 공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유물을 공개해 주시는 오늘 감사를 다시 제가 드립니다. 네. 예. 한 말씀 또 하시죠.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외림 역사 TV에서 그래도 홍산 문화에 대한 관심과 또는 또 이런 유물들을 시청자분들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은 정말 저는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실은 저는 이런 유물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공개를 하거나 또 뭐 자랑을 하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건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국가하고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 큰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생각으로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면 박물관이 잘 차려줘서 그때 공개하면 되지 왜 미리 그걸 가지고 설칠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유물이라도 이제 보여주는 줘야겠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다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 먹고 큰 것들을 내놨어요. 이제,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진보되고 예. 홍산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여러분들 계속 이제 홍산문화 시리즈는 계속 준비가 될 겁니다. 하여튼 상상 이상의 그런 아마 여러분들께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가 이 홍산문화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매립 역사문화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상고사 문화에 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실정사학 외치는데 이것만큼 실정사학이 없습니다. 고고학이 다 증명해 주잖아요. 그죠? 연구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중국의 문화 가지고 또 연구하다 보면 연결고리가 되고 그것이 꼭 한국 문화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중국에서 스스로 그 문화에 자기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시 역사를 조명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중일 역사가 다시 정립되는 계기가 이 소중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자 오늘 홍산문화 유물 공개는 이성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